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에 차량이 돌진해 16명이 다쳤습니다. SUV 차량이 유리문을 뚫고 앉아있던 손님들을 그대로 덮치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경찰은 8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휴게소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진하더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량은 주방 쪽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멈춘 후에도 잠깐 뒷바퀴가 헛도는 모습이 보이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는 오전 11시 3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 7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상자 중에는 국제 여름학교에 참여한 외국인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안에서 앉아있던 이용객들을 덮치면서 자칫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으로 동승자 1명과 함께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인도로 들어가서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방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유사한 돌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순식간에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LED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내 위험지역 100여 곳에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 중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사고 지점은 이렇게 강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바로 반대편을 포함한 주변은 여전히 사고 이전과 같은 울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저쪽까지 좀 길게 됐으면 좋겠어요. 늘 불안하죠. 조심하게 되고. 차량 다닐 때 보면은 항상 겁나죠.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수도 있고. 최근 시청역 사고와 유사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벌써 일주기가 되었다라는 소식 들었고 그와 동시에 또 사고 났다는 뉴스도 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다니면서도 약간 조심해야겠다라는.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페달 5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씨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경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찰에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이 씨는 건물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가수 조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이 씨는 마약 성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CCTV,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진 않았지만
처방받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겁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는 버스를 가볍게 추돌했고 주유소 세차장을 들러선 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로와 질병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규모 식당 등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 전과만 무려 27범인 이 20대는 훔친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식당 밖을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안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밖에도 한번 보기를 반복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슬쩍 계산대 옆에 놓인 주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갑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 등으로 29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작은 식당과 옷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훔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카드 그리고 이제 은행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거기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그런 방식의 이제 범행이었고요. 특히 잠금이 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케이스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해자만 4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이 있었지, 운전면허증 있지,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장 내 귀중품은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잠금과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호진입니다.